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슈어다이트 라이브 59번째 방송입니다. 주제가 통제와 감독으로 시작하는 보안의 첫걸음, 서버 접근 제어를 통한 서버 보안의 확보입니다. 오늘의 세션에서는 주로 데모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의 웨비나에서 세션의 발표 자료 위주로 보여를 드렸다면 오늘은 데모 위주로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첫 번째 발표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DS데이터의 전진기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버 접근 제어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서버 접근 제어가 도입은 해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도입을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그 분들 위주로 이제 요 웨비나를 보시면 아마 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서버 접근 제어는 여러 제품군들이 있어요. 벤더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이 좀 그래도 반절 이상 넘게 거의 70% 60% 육박하는 점유율로 점유하고 있는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이 네덴드에서 개발한 하이웨어 PS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품을 통해서 서버 접근 제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 접근 제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시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서버 접근 제어는 일단은 왜 사용을 하시는지 그 필요성, 그리고 그 서버 접근 제어가 뭔지 그 정의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서버라든지 그 리눅스 서버를 이제 사내에 가지고 계신데 IDC 센터나 이런 데 가지고 계신데 그냥 원격에서 바로바로 접속을 한다면 누가 접속했는지나 이런 기록들을 직접 서버에서 시스템 로그를 다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그렇게 다 확인하고 계시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하이웨어를 쓰세요. 아, 이런 솔루션을 쓴다. 서버 접근 제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네. 서버 접근 제어가 없으신 분들은 내부에서 서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중간에 연결달인 프록시 같은 거를 이제 두고 그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무조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서버 접근 제어 비스무리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게 또 그쪽 서버로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에 대해 기록을 뽑기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할 일도 많은데 그러네요. 그거 뽑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해 놓는다면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그 프록시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쁘게 GUI로 어떤 세션들이 접속이 되어 있는지랑 그 세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접속 기록했던 그 접속 이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접속 이력들, 그런 접속 이력들을 다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접속 이력을 근데 맨날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 일단 그래서 제가 네. 여기다가 감사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네네네. 예, 감사라고 하시면 아마 그 혈압 오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감사 오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네, 일단은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증적 자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 쉽게 네, 말해서. 그렇죠. 우리가 보안 감사를 받게 되면 내가 이 서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서버에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수준으로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적을 해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좀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좀 증적 자료로 좀 말씀드리면 서버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하게 된다면 서버에 몇 날 며칠부터 뭐 예를 들어 뭐 3개월치 이 서버에 접속했던 접속 기록 갖고 와주세요 이래버려요. 그럼 감사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내용을? 그럼요. 왜냐면 실제로 그 감사 오신 분들이 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 쓰세요 이것부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접근 제어 솔루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먼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UI만 띄워주거나 아니면 관리자 계정만 드려도 감사용 계정만 드려도 직접 작업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보시거나 이러신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정책을 본다든가 그러면 좀 간단하긴 하겠죠, 넘어갈 때. 감사받을 때 되게 편하겠네요, 그게 있으면. 예, 그렇죠. 지금 반대로 따지면 없으면 로고 다 뽑아가지고 다 가지러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그래서 항상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CF 분들 있잖아요. 네, 재무 하시는 그 저쪽 경영팀이 이제 이거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많이 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로서 좀 이제 그런 기한을 올리시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관리에 대한 편의성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네. 지금 접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네. 이 외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오는 사례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킹일 수도 있고 보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자에서도 이 서버에 접속해야 될 분들을 한정을 해야 되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막 들어오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방화벽에서 네, 일이 터져야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승철님 맞습니다. 지금 네. 이런 건 일이 터져야지 뭐 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예, 그렇죠. 그게 가장 도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긴 한데 네. 일단은 그 전에 올리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그 얘기를 한다면 네. 일이 터지면 그러면 뭐 사후 약방문인데 우리가 뭐,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 네. 싸우게 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서버 접근 제어는 이런 감사 대응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하지만 서버 접근 제어 이제 좀 이렇게 본다면 본연의 목적은 이제 서버에 대한 이런 실시간 감시라든지 그러니까 모니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정책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경보나 아니면 차단을 한 그런 형태의 서버 보호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프록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통 프록시 아니면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서버 접근 제어라는 게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을 하기 그 중간에 미들웨어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 접근 제어는 서버에 접속하는 프록시다,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버 접근 제어는 항상 감사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서버에 접근을 한다는 건 접근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한을 줄 때도 이런 식으로 권한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정 신청을 했을 때 그 계정 사용자에 대한 그 계정을 받아가지고 그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서버 접근 제어가 없다면 일일이 다 하나씩 계정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하이웨어는 뭐 이 PSM 제품 말고도 계정 관리 솔루션이라 해서 IAM에 또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 PSM과 IAM을 같이 도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그냥 게이트웨이다, 프록시다, 서버의 게이트웨이 프록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해요. 컴플라이언스가 해석하면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ISMS-P 같은 경우는 이거의 대상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라면 반드시 저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고 이런 법에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만큼의 뭐 사원수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의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ISMS-P를 받아야 되는데 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하라는데 이걸 뭐 프록시 서버를 만들라는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는 게 가장 머리가 안 빠지시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만약에 대상이 되신다면 이걸 근거로 좀 이렇게 기한을 올리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DB 접근 제어는 쓰고 계신데 DB 접근 제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DB에는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뭐 DB 컬이나 이런 거는 뭐 다 DB 접근 제어를 한다고 쳐요. 근데 아니 이게 DB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DB에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서버에 접속을 막아야 돼요. 이 서버 자체에? 그렇죠. 서버 자체에 접속을 막으려면 서버 접근 제어가 당연히 DB 접근 제어 이외에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앞단에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DB 접근 제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뭐 조치 기준 이런 부분에 접근 통제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금융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금감원에서 만든 그 금융감독 규정에서 보면 이제 네.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대책을 하고 있냐. 그럼 네.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 대책은 뭐 말 그대로 접근 제어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정책 잘 짜고 있는지, 네네. 그 인가된 사람들만 권한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해킹 등 방지 대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예. 만약에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 프록시처럼 이렇게 접근 제어 솔루션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직접 접속인 거잖아요, 서버에. 네. 그건 뭐 능력만 좋은 해커하면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할 거잖아요. 보통은 접속하실 때 아마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되는 뭐 누군가의 엑스쉘이라든지 네. 푸티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고 그거 탈취해서 그렇죠. 서버 접근하겠죠. 예, 그렇게 돼 버리시기 때문에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PC에다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계정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 자체도 위험한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건 이제 법적인 거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네. 법적인 거는 그냥 도입하는 근거로만 쓰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래야 될 사람들 이거는 말을 못 해요. 그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이거 니들 편하려고 도입하는 네.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냥 일 더 하면 안 돼? 예, 그렇지만 굳이 너의 그렇죠.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해? 라고 접근을 그렇죠.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긴 한데 우린 이것 때문에 솔직히 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직접 접근하는 사용자들 입장은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프록시를 아예 만들어서 그걸 무조건 통할 수 있게 그 프록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도 관리하기 나름대로 힘드실 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보안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증적 같은 걸 이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때도 이런 솔루션이 도입이 돼 있으시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편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시스템에 붙는지도 다 일일이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따로 엑셀 정리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여기에 이제 다 등록을 하실 거고 그렇죠. 이따 UI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관리자가 등록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가 계정을 신청하는 그런 난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한을 올리듯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당 그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보호해야 될 시스템도 많고 우리는 사용자도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받고 있냐 그럼 그거를 엑셀로 여기 이제 양식이 있거든요. 일괄로 다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괄 추가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기 구축 단계에서만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인수합병이 된다든가 큰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인수합병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럴 때는 이제 엔지니어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기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전화를 드릴 때도 일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시는데 참 편하시고 따로 프록시나 게이트웨이를 만들면 요게 안 되실 거예요. 행위에 대한 경보나 차단이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다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접근 제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할별로 좀 권한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관리자니까 루트 권한까지 있어야 돼. 얘는 관리자가 아니니까 뭐 일반 사용자 계정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역할별로 나눠서 권한을 좀 주고 싶은데 아니면 표면상으로라도 그냥 볼 수 있게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표면상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면 예를 들어 뭐 감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권한별로 분리가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걸 증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 부담이 엄청 크실 거예요. 서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관리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아마 저도 집에 서버를 좀 두긴 하는데 집에요? 예, 집에 서버가 있습니다. 무슨 서버? 근데 이제 서버가 한 5대만 넘어가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마 보통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면 한 분당 뭐 100대씩 넘게 와.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지옥 같은 그 회사를 제가 갔을 때 거기는 한 분이 뭐 한 200대 야. 넘는 솔루션 저희 서버를 관리를 하시는데 서버 접근제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해요? 근데 그 프록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만. 이제 리눅스 서버는 무조건 그 해당 프록시를 네네네. 붙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사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사고를 한번 내서. 그래서 항상 되겠다. 그 감사나 심사 오시는 분한테 좀 엄청 지적 좀 고생하시겠네요. 해달라고 아.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서버 접근 제어가 진짜 필요하다는 걸 그런 데서 좀 느낍니다, 저는. 네네네. 그러겠네요. 예, 왜냐면 이게 관리가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서버 접근 제어나 아니면 서버 관리 업무를 다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들 필요하실 텐데 진짜 많이 쓰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좀 많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는데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으로 하신 데를 봤어요. 네. M사에서 만든 그 A 제품 있잖아요. 예. M사에서 만든 거. 네, A사 네. 말고요. M사에서 만든 A 제품으로 네. 하신 분들 계신데 네. 거기도 이 서버 접근 제어를 이렇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클라우드에 올려서 네. 실제로 쓰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 어플라이언스만 있는 거 아니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실제 그 물리 서버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클라우드도 때는 된다. 클라우드도 어플라이언스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설치를 해서 네. 실제 그 서버 접근 제어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클라우드 인프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이웨어도 그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성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 이제 말로만 드렸는데 그림을 좀 따왔어요. 네. 이건 네. 이제 그 하이웨어의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림인데 네. 많이 복잡해서 좀만 끊어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서버 접근 제어입니다.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록시 네, 게이트웨이인 네, 거고 네. 요게 이제 원래 서버에 접속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그런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예. 퇴직자. 그렇죠. 이 퇴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접근 제어에서는 얘가 퇴사자 처리를 만약에 권한을 해버린다면 네. 당연히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예전 같아서 만약에 이 서버 접근 제어가 아니라 만약에 프록시를 따로 자체로 개발한 게 있었다. 네. 그러시면 여기서 키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네. 계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퇴사자들 다 뽑아와 그래버리면 기록이 없네. 기록이 네. 답이 없어요. 지웠으니까. 네, 그래서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도입을 해놓으시면 따로 역할별로 역할별로 권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도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관리할 수 이력을 있다.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편하게 뭐 어떤 서버든 네. 아니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이런 거 말고도 네트워크라든지 이 보안 장비 OS를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도 접근 제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도 어차피 OS가 있거든요. 뭐 어차피 그리고 쟤네도 서버에 다 올라갈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뭐 시스코가 있잖아요. 시스코. 네. 시스코 같은 그런 네트워크 솔루션들도 네. 이 서버 접근 제어로 접근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가지고 계시면 이게 서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들도 접근 제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구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네. 좀 더 이렇게 이게 이제 개괄적인 부분인 거고 네. 추가적으로 뭐 편의 기능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 하이웨어라는 이 네덜란드라는 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OTP도 뭐 앱을 만들어 넣어서 구글 마켓, iOS 마켓에 올려놨더라고요. 네네네. 그 자체 OTP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되게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 네. 그러면 OTP 솔루션을 따로 구축을 안 해도 되나요? 네. OTP 솔루션 따로 구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네, 자체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투팩터 인증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겠네요. 되는 거죠. 하이웨어는 되더라고요. 일단 다른 솔루션은 모르겠는데 네. 하이웨어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서버 접근 제어에서 충족해야 되는 거는 보안 장비에 대한 그 보안 그 수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은 이미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도입할 때 그 충족을 여부를 판단을 그냥 하시면
대부분 다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보안적인 기능들을 다 커버를 하니까 그쵸. 뭔가 저런 지금 말씀하신 뭐 투팩터 인증이랄지 뭐 네트워크 뭐 접근 제어랄지 DB 접근 제어랄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접근 제어를 위한 보안 솔루션을 이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 하나로 그냥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한가요?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일단은 오늘 초점은 서버 접근 제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DB 접근 제어는 제가 했던 그 웨비나를 보시는 걸 참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데모 시연으로 하겠습니다.